오늘 알아볼 기업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 공채는 아니지만 이 상반기 채용에서 신입을 여러 분야에서 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모비스의 자소서 작성법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행히도 현대모비스는 여러 직군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지만 자소서 항목은 모두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지금 함께 살펴볼게요. 자, 1번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당 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기재해 주세요. 최소 500자고 최대 1000자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소 500자이긴 하지만 아마 500자에 맞춰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되도록 1000자에 가깝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인 즉슨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목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첫 번째로 이제 직무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직무 역량이 어떤 건지부터 그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될 텐데, 직무 역량은 직무를 좀 탁월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 아니면 스킬적인 측면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직무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이런 질문에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지원 직무와 이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이 직무가 어떤 건지 알아야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 중에서 어필할 것들 혹은 가려야 할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Job Description, 즉 JD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채용이 아니라 처음 취업을 하시는 분들, 처음 자소서를 써보거나 이렇게 처음 지원을 해보시는 분들이 이 잡 디스크립션을 잘 보지 않고 그냥 이름, 직무명만 보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생각하는 직무와 내가 생각하는 직무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공개하는 내용들, 회사가 제공하는 이 잡 디스크립션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채용 홈페이지에 각 직무 담당자들의 그 인터뷰 내용들도 같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이 직무 소개 인터뷰를 같이 참고를 하셔서 이 직무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은요. 본인의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JD에 나와 있는 내용들 혹은 직무 인터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베꼈으면은 그거는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간략하게 기술을 해주고요. 이거는 회사에서 다 제공하는 정보니까요. 이 부분들은 간략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직무가 현대모비스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현대모비스에서 이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로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질문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례 및 경험을 쓸 때 중구난방으로 쓰면 보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례와 이 경험을 좀 지식적 기술적인 측면과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 이것을 좀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들은 내가 학업 과정이나
아니면은 학업이 아닌 학업 외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습득한 것들, 지식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습득한 역량들을 이제 기술을 해주는 거고요. 그 습득한 과정, 그리고 그 경험들을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학업 과정에서 보통 이제 전공 과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전공 과목이나 아니면 학업 과정을 기술할 때에는 직무와 연관된 어떤 모든 과목들, 내가 이수했던 모든 과목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는 핵심적인 경험들, 지원한 직무와 가장 유관한 경험을 좀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업 외의 과정이라고 하면 자, 이제 학업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전공 지식을 강화한 경험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외부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밖에 어떤 누군가와 함께 참여한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커리큘럼에서 요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 과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들도 있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취득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전공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수집을 했다든지 내가 블로그를 운영했다든지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가 아닌 어떤 외부의 공간에서 내가 전공 지식과 관련된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업 과정과 학업 외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제 자소서에 써야겠다. 이런 경험들이 좀 딱 정해놨으면 이제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었으며,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쪼개서, 자소서를 보는 사람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결과가 어땠구나를 글만 봐서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근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질문의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만큼 준비되었는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능력들과 역량들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면 이 자소서를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들을 갖추었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플러스 결과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는 사람, 이 자소서를 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팀 프로젝트나 과제나 이런 것들의 결과들, 과제는 몇 점을 받았는지, 공모전에서는 몇 등을 했는지, 혹은 특허 출원이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논문 통과가 되었는지, 또는 실험 기술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툴 활용 실력 같은 것들이 대폭적으로 향상이 되었다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결과가 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본인의 어떤 성격의 장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개인적인 특성을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엔지니어 직무를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엔지니어가 갖추면 좋을 만한 성향들, 예를 들어 호기심이나 집중력이나 도전정신이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정보 수집력이나 끈기나 성실성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으면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재무 직무라고 한다면 어떤 수치적인 감각들이라든지 분석력, 그리고 정확하고 아주 꼼꼼하고 그리고 돈을 만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윤리의식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또 영업이라고 한다면 설득력이나 아니면 목표 지향성, 내가 이것은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의지나 추진력 같은 것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친화력 같은 것들, 다른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그런 능력들이 요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직무 인터뷰 같은 걸 참고하시면 찾아내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중에서 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능력들을 하나를, 매칭되는 부분들을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위에서 학업 과정이나 학업 외의 과정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들을 갖추었고, 그거에 플러스 나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성향도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점들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적인 특성을 얘기를 하실 때에는 이제 반드시 좀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서 학업 과정이나 그런 학업 외의 과정의 어떤 결과들, 뭐 자격증, 뭐 학점, 뭐 논문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런 근거로서 제시를 해서 나의 그 주장을 뒷받침했다면, 이 개인적인 특성 역시도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나는 되게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라고 끝내버리면 그거는 그냥 나 혼자만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이 자소서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째서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일까? 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의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실제 경험들이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잘 발휘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실제 사례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어떤 성격들을 어필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나는 이런 성격을 활용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지, 이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1번 질문처럼요,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몇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업 과정과 학업 외의 과정,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이어서까지 계속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그 스테어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어 원칙은 시츄에이션, 그리고 태스크, 액션, 인텐션, 리절트, 이 각 단어들의 앞자를 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요. 태스크, 그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과업, 즉 내가 해결해야 했던 어떤 그 무엇은, 혹은 달성해야 됐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액션,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인텐션, 자,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리절트,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스테어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태도, 개인적인 특성적인 측면도 이 스테어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